캐비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혹시 이거 사전에서 찾으면 무슨 뜻이 있죠? 네, 충치. 그러니까 캐비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액체나 상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도 캐비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충치란 뜻도 있는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예를 들어 수중 기포 이걸 캐비티라고 해요. 뭔가 비어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안쪽은 기체고 외부가 액체인 것. 요걸 캐비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캐비티라고 하면 뭔가 안이 비워져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왜 충치가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벌레 먹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치만큼 이가 이렇게 없어져 버린 이 부분에 뭔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 캐비티라고 하듯이 가득 차 있는 액체 내부에 어떤 기포가 있을 경우 그걸 영어로 캐비티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드럼릿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우리말로 바꾸자면 빗방울이나 물방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쪽이 액체로 채워져 있고 바깥쪽이 기체인 것. 이런 걸 드럼릿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말로 거품이죠. 그럼 얘는 뭐냐? 안이 기체인데 액체가 채워져 있는 경계가 있고 그걸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기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버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면 정력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을 할 때 그 이제 물체의 모델링을 할 때 캐비티, 드럼릿, 버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어떤 하나는 나머지 두 개와 다르죠. 누구? 어떤 하나는 나머지 둘과 다릅니다. 누구? 봐. 얘가 좀 다르죠? 왜 다르죠? 뭐라고? 자, 바로 뭐냐면 얘는 나머지 둘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요 둘은 표면이 한 개입니다. 표면이 하나라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뿅 이렇게 그린 게 표면, 뿅 이렇게 그린 게 표면이란 얘기예요. 반면에 이 버블이라고 하는 건 표면이 몇 개가 있습니까? 표면이 두 개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기체가 액체를 만날 때 표면, 액체가 다시 기체를 만날 때 또 표면.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체는 자발적으로 표면을 늘리려고 해요? 표면을 줄이려고 해요? 자발적으로 표면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액체잖아요. 그럼에도 얘는 표면이 두 개죠. 표면이 두 개니까 표면이 많아졌으니 표면 장력과 같은 효과가 조금 나타나겠어요? 표면 장력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겠어요? 표면 장력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표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표면 효과가 강하다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이 버블은 금세 꺼져 버리죠. 수중 기포도 꽤 오랜 동안 유지될 수 있죠. 뭐 이렇게 뭐 중력 차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면 수중 기포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빗방울도 그 빗방울처럼 잘 유지될 수 있죠. 그런데 거품은 잘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금방 툭 꺼져요. 툭 꺼져 버리죠. 표면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표면을 빨리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요렇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표면 몇 개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표면 몇 개예요? 자, 이렇게 푹 꺼져버리면 표면 몇 개가 된 거예요? 표면 두 개가 한 개가 돼버리는 거죠. 표면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블로 있다가 꺼져버리면 표면 두 개의 동에 표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앞서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형태가 변형이 되면서 표면적을 더 줄이려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버블은 상대적으로 표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자, 이럴 때 두 번째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두 번째 1. 언제나 내부가 더 자, 그럼 이제 어떤 대상을 얘기를 해봐야 될 건데 요런 식의 어떤 닫힌 폐곡면 표면이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언제나이기 때문에 얘는 이걸 얘기할 수도 있고 요걸 얘기할 수도 있고 요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개 중에 뭐래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관찰되는 폐곡면 표면이 있을 때 어디를 내부 어디를 외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쪽이 P인 이쪽이 Pout 알겠죠? 알겠죠? 이때 놀라웠게도 이 둘은 압력이 같을까요? 압력이 다를까요? 이 둘은 압력이 같을까요? 압력이 다를까요? P인과 Pout은 압력이 같을까요? 압력이 다를까요? 무조건 폐곡면을 중심으로 내외부는 무조건 압력 불균형입니다. 무조건 압력 불균형입니다. 이때 압력 불균형이라는 얘기는 어디는 상대적으로 더 고압, 어디는 상대적으로 더 저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언제나 내부가 더 뭐 할까요? 무조건 내부가 언제나 뭐 할까요? 바로바로가 고압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in, Pout, 짜잔. 알겠죠? 안쪽 압력이 무조건 더 큽니다. 알겠죠? 그러면 보통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내외부 압력이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부 압력이 더 큽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부하고 외부 압력이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바로가 표면이 이런 식으로 형성돼야 됩니다. 내외부의 압력이 같으려면 곡면의 곡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외부의 압력이 완벽하게 같은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볼록 하잖아요. 볼록. 마치 에일리언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내부가 더 고압 조건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자, 여기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면 요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이죠. 전체적인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표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건데, 그러면 그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짜잔. 그럼 잘 보세요. 언제나 어디가 더 압력이 크다고 했어요? 내부의 압력이 더 크다고 했죠. 언제나 크다고 했는데 같대요. 말이 돼요? 모순이에요? 모순이죠?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여기에 뭔가가 더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야 요 둘 사이의 등호와 요 대소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이 안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될까요? 윤우야? 이게 뭐가 들어가면 등호를 성립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봅시다. 이게 액체를 구성하는 표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게 각각의 분자들이라고 합시다. 자, 분자들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려고 해요? 무조건 내부로 들어오려고 해요? 분자들은 무조건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요래 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압력값이 R분의 2 감마라고요. 그리고 요 R분의 2 감마는 항상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표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요. 그런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게 작용해요? 이게 P 아웃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하고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어때요? 같죠? 두 개 더해야 그게 내부랑 균형을 이루겠죠. 그럴 때 저 입체의 표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힘의 이 균형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면 무조건 안쪽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외부의 압력이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퀴즈 대기 중에서 불어놓은 풍선 내부 압력은 대기 중에서 불어놓은 풍선 내부 압력은 1기압과 같을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아니면 클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풍선을 후 불어서 1기압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바깥이 1기압이니까 풍선 내부도 1기압인가요? 풍선 내부 압력은 1기압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같을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의 표면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내부가 더 고압이라고요. 물론 얼마나? 매우 조금 더. 즉 풍선 내부 압력은 절대로 1기압이 아니 1기압보다 약간 커요. 왜 약간 클까요? 왜 약간 클까요? 그때는 고무라고 하는 재질의 복원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고무라고 하는 그 풍선 재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늘어나려고 해요? 자발적으로 줄어들려고 해요? 자발적으로 줄어들려고 하죠. 마치 액체가 표면을 줄이려고 하는 효과처럼. 그러니까 고무라고 하는 녀석은 복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고무를 푹 불어가지고 이렇게 늘여놓았을 때 표면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줄이려고 하는 힘이 모여서 내부로 힘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일기압과 고무의 복원력에 의한 압력이 더해져서 풍선 내부 압력은 일기압보다 약간 더 커진 상태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즉 대기 중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내외부 압력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혹시 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는 대기압 중에서 살죠. 그러면 대기압 중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 내부 압력은 1기압이에요? 1기압보다 작아요? 1기압보다 커요? 자, 사람 내부 압력은 내부에 압력이 있을 거 아니면 혈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부 압력은 1기압 속에 있어도 사람 내부 이 안의 압력은 피부 안의 압력은 1기압이 1기압보다 커요? 1기압보다 작아요? 1기압보다 크다고. 왜 크겠어요? 왜 크겠어요? 내 살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내 살이 요 모양으로 생겼잖아. 내 살이 평면이 아니잖아요. 내 살이 평면이면 내 피 안쪽 압력도 1기압이겠지. 내 살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곡률로 생겼잖아. 그럼 내부 압력이 더 큰 거예요. 물론 약간. 그래서 내 내부 압력이 1기압보다 약간 더 크다를 실험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내 몸 안의 압력이 1기압보다 약간 더 크다를 실험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험적으로. 바로 상처 나면 공기 들어가요? 피 나와요? 피 나오잖아요. 그게 피가 왜 나오겠어요? 안쪽이 더 고압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용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왜 나온다? 이게 심장이라고 하는 게 푹푹푹 압력 현상도 있지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의 곡률 효과 때문에 나오는 이 압력 차이에서도 내부가 약간 더 고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니까 내부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큰 차이는 아니어도 약간 차이가 난다고. 근데 물론 이게 사람 이게 팔, 다리, 머리, 풍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큰 이게 덩어리에서는 이게 작지. 왜냐면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크면 이 값이 클 거 아니야. 이 값이 크면 이게 작겠지. 그런데 이 구조물이 크기가 작아질수록 식물의 물관 사이즈로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작아질수록 이게 점점 커서 이런 것보다 훨씬 커지겠지. 그럴 경우는 표면 장력 효과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타나서 외부 압력은 1기압, 2기압인데 얘는 막 10기압, 20기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 사이즈가 아주 작아지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수식이 라플라스 이쿠에이션이 알겠죠? 근데 뭐 이 수식까지 뭐 이렇게 뭐 언급해라 이런 건 아니어도 이렇게 내외부의 곡률을 중심으로 한 압력 차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지금 나이? 네 번째 이 표면 장력이 이제 우리 입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1. 자, 여러분 물이라고 하면 밀도가 얼마죠? 1g/세제곱미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속이라고 하면 뭐 아주 뭐 평소에 보기도 어려운 알칼리 금속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는 구리, 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금속들은 당연히 밀도가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이런 애들의 밀도는 보통 10 넘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밀도 차이가 이렇게 나면 떠요, 뜰 리가 없어요? 뜰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뜰 수 있다고요. 뜬다고. 그걸 해볼 거라고. 알겠죠? 그걸 해볼 거라고.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우선 핀이란 말은 알죠? 핀. 그러니까 왜 핀, 이게 그 바늘 같은 건데 얄푸리한 바늘 같은 거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걔를 좀 크게 확대를 해보자. 이렇게 금속 핀을 이렇게 좀 큼직하게 확대를 해보자. 그러니까 아주 얇은 바늘 같은 걸 이렇게 확대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건 안 떠야겠죠? 이렇게 좀 얇게 하다. 그럼 이제 얘를 물 위에 올린다 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뜰 수 있는데 이게 왜 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 요 아래쪽으로 언제나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언제나 작용하는 힘이 또 뭐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유체에 의한 부력이 있죠. 그래서 요 입체가 요 유체에 잠겨 있는 비율만큼의 질량이 부력으로 작용하죠. 그건 알죠? 그래서 중력만 있으면 꼬르륵 가라앉는 거고 부력이 있으면 뜨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요 녀석의 형태에 따라서도 부력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사실 얘를 어떻게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얘를 온폭하게 배 모양으로 만들면 부력을 뭐냐면 극단적으로 키워서 진짜 띄우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 상황 자체에서도 뜰 수 있는데, 자, 이유는 뭐냐? 자, 이 점선으로 표현한 게 뭐냐? 원래 물의 표면입니다. 그런데 금속이라고 하는 이물질이 들어옴으로 해서 정현? 왜 기절하고 그래? 왜 기절하고 그래? 정현 힘내주셔야겠죠? 그래. 자, 이때 여기서 짜잔. 자, 노란색으로 그린 게 뭐냐면 요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새로운 물의 표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이물질이 들어오기 전과 이물질이 들어오고 나서 당연히 물 입장에서는 어디가 표면이 더 는 거예요? 이쪽이 표면이 더 늘어났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표면이 늘었다. 늘어났다 이런 말이야. 그럼 액체는 표면이 늘어나는 걸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겠지. 그럼 액체가 표면을 늘어난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액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어? 다시 표면을 줄이려고 하겠어? 다시 표면을 줄이려고 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다시 표면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거지. 그런 효과를 무슨 효과라고 해?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표면장력은 언제나 액체의 표면을 늘리는 방향이야, 줄이는 방향이야? 표면장력은 언제나 액체의 표면을 줄이는 방향이지. 그러면 물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힘이 작용해야 액체의 표면이 줄어들겠어? 이 방향이겠지. 바로 서피스 텐션에 의한 압력이 어떻게 물의 표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거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그 힘이 덩달아 누구를 떠받치겠어? 이 구조물을 떠받칠 수 있겠지.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이 세 개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진짜로 밀도차가 있어도 뜨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금속 핀, 금속 바늘은 물 위에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핀셋 같은 걸로 바늘 딱 잡아가지고 컵에다가 물 떨어뜨려 놓은 다음 위에다가 살짝 놓으면 진짜 뜹니다. 진짜 뜹니다. 왜? 내가 해봤어. 난 진짜 해봤어. 언제 해볼게요?
그 잊어먹지도 않아.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원아? 지원이는 초등학교 때 탐구생활 책이 있었어요? 탐구생활. 여러분들은 탐구생활 없었어요? 없었구나. 그 라는 그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소학교까지는 아니고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그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 때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때 그 교육부에서 그 방학 숙제 자료집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 검정 교과서가 나와요. 그럼 그게 뭐냐면 하루에 하나씩 하는 교재예요. 방학 때 집에서 놀지 말라 이거지. 근데 이제 보통 방학 때 뭐 애들 공부해요? 다 놀아요. 다 놀고 방학 일주일 전부터 막 으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선생님 숙제 검사 하니까 그거 숙제 통과 안 하면 일주일 내내 청소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야. 그때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읽기 자료 읽고 뭐 여기서 느낀 점 쓰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만들기도 있고 그래서 뭐 미술, 음악,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만들기, 국어, 수학, 이런 소재들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미션이 있다고. 그걸 이제 하는 교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나왔어. 그 교재가 탐구생활이라는 교재인데, 내가 받았던 초등학교 4학년 때 탐구생활이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컵에 물을 뜨고 예민한 핀셋으로 바늘을 딱 들어가지고 물 위에 놓으면 이게 탁 표면장 효과를 뚫을 수 있다.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런 분석을 내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정일원이 진짜로 그 올렸을 때 탁 어찌나 신기하든지 막 30개 올렸대. 30개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 그 어릴 때 봤던 그 충격. 이게 제주스 이거 해봤어? 안 해봤어? 안 꿀도 안 먹어보고 안 해. 제주스 진짜 뭐 해본 게 없어. 제주스 진짜. 그래서 오늘 집에 와서 해봐야겠죠? 그래. 자, 이제 하면 되게 신기하답니다. 알겠죠? 그래. 요즘 내가 또 너무 구박했나요? 그냥 농담이야겠죠? 또 집에 와서 울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 저 어쨌건.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 진짜 이거 뜹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퀴즈. 자, 준다. 퀴즈. 이건 수능 기출입니다. 요즘 수능 말고요. 한 13수년 전 수능. 2010년대 초반 수능입니다. 2010수년 전 수능의 기출 문제로 나온 게 이겁니다. 자, 물 위에 이렇게 이제 나무 토막이 떠 있습니다. 나무 조각이 하나 떠 있습니다. 이때 이 물은 뭐 태평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이 나무 조각 막 이만한 나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요만한 접시에 요만한 나무 조각 요 정도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물을 두고 여기에 오일 알겠어요? 오일을 떨어뜨립니다. 이때 오일을 막 10톤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스포일러로 한 방울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막 오일 막 콜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게 요만한 접시에다가 나무 조각 떨어뜨려 놓고 오일 한 방울 똑 알겠죠? 아주 보통의 상식적인 상황. 그럴 때 똑 떨어지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 어디로 움직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다수결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왼쪽은 안 그러면 오른쪽 3번. 그래? 잠수 4번. 공중부양 2번. 뭐 아무도 안 보. 저기 누구냐? 저기 그 누구냐? 저기 후배랑 결혼한 정연이? 어? 뭐라고? 정연이 몇 기죠? 41기죠. 42기랑 결혼할 정연이? 뭐라고요? 왜? 정연 42기랑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아니 만약에 그렇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뭐 응?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사람 있으면 내가 뭐 부산 갖고 이기거든요. 이기인데 내 이기 동기 중에 정현이가 있어요. 걔가 3기 후배랑 결혼했어. 그래서 후배랑 결혼할 정현이. 정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자 어쨌건 자 정현스 몇 번? 4번. 4번. 아 이게 잠수. 아 잠수 좋아요. 잠수. 지완스 몇 번? 옛날에 했잖아 이거. 네? 했잖아 옛날에. 한 2년 전에 했잖아. 4번? 아 4번 잠수. 아 저기 그 뭐 결혼 소년이랑 따라가겠다. 맞습니다. 아 그래. 자기는 동기랑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해? 동기랑 결혼. 할 수 있죠. 그걸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래. 좋아요. 리트리버 양은 저기 뭐냐면은 저기 허스키랑 결혼 어때? 아니 그 유튜브 짤에 보니까 그 뭐냐면 아빠는 허스키, 엄마는 리트리버 했더니 이게 새끼들이 되게 귀엽게 났더라고요. 이렇게 막 생긴 거는 겉모습은 허스키인데 귀가 막 이렇게 돼 있어 막 이렇게. 자 어쨌건 자 리트리버양 몇 번? 리트리버양 2번. 아 공중부양. 와 이거 리트리버양 이게 생각에 그 제한이 없어요. 자, 이안스 몇 번? 이안스 몇 번? 이거 수능 비추류라니까요? 4번. 이게 잠수가 많네. 윤우 몇 번? 저 1번. 윤우는 1번. 이게 독특하게 1번. 오, 윤우. 좋아. 제주스 몇 번? 저도 1번. 제주스 1번. 오, 좋아. 얘 답은 1번입니다. 오, 1번입니다. 제주스 대단해요. 이 윤우 대단해요. 대단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1번이냐에 앞서 지금 이 내용이랑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Exactly sam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고 이 얘기를 했겠지. 아무 관계없이 내가 이 얘기를 했겠어요? 이 내용하고 연결되니까 이 내용을 얘기한 거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한번 분석해봐요. 자, 오일을 뽕당 떨어뜨렸어요. 그럼 뽕당 떨어뜨리면 이렇게 이제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얘가 이제 꼬르륵 하고 잠수를 했다가 뭐 얘 같은 경우 이제 밀도가 물보단 작을 테니까 위로 뿅 튀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뿅 튀어 올라온 어떤 그 찰나의 순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오일 여기에 모르 그러면 잘 봐요. 물 입장에서는 오일도 뭐예요? 물 입장에서는 오일도 뭐예요? 그럼 뭐 또 사실 뭐 그 전에 당연히 오일에 뭐 작용하겠어요? 중력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 오일에 또 뭐 작용하겠어요? 부력 작용하겠죠. 자, 여기까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그 다음 물 입장에서는
오일 역시 뭐예요? 불순물이죠. 금속핀 역시 불순물이죠. 그러면 물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면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늘어났네. 맞아요? 그럼 표면이 늘어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다시 표면을 줄여야 되겠죠. 물 입장에서 표면을 줄이는 방향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 분석하는 단계까지 뭐 달라요? 앞에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동일한 문제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뭐예요? 정답! 무슨 말이냐면 얘는 불순물이 고체잖아요. 근데 얘는 불순물이 액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체가 있는데 이렇게 표면 장력이 위로 향하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툭툭 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고체를 밑에서 툭툭 치면 깔아지 않고 뜨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툭툭 치는데 고체를 치는 게 아니고 액체를 밑에서 툭툭툭 치면 어떻게 되겠냐고. 고체는 이렇게 툭툭툭 치면 뜨잖아, 이렇게. 근데 액체를 밑에서 치면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퍼져나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체는 밑에서 치면은 뜨겠지만 액체는 밑에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퍼져나간다고요. 그러면 퍼져나가면 이 물의 표면적은 점점 아까에 비해서 물의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에 물의 표면적은 줄어드는 거예요. 물의 표면적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물론 오일의 표면은 어떻게 돼요? 오일의 표면은 늘어나지. 오일의 표면이 늘어나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오일보다 물의 표면 장력이 더 강하니까 물 입장에서 표면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오일의 표면이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오일이 똥 떨어지면서 얘가 쫙 퍼지겠죠? 퍼지면서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물리적으로 때리겠지. 때리니까 저쪽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한 2010년 초반에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냐면 왜 미역국에 좀 더 풍미를 즐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참기름 떨어뜨리기도 하죠. 미역국에 참기름 떨어뜨려 본 사람. 이거 볼 수 있는데. 진짜요? 예. 근데 미역국 바다만 먹어봤지. 그걸 준비를 안 해본 거지. 예를 들면 육개장에 고추기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게 향기를 돋우기 위해서 오일을 떨어뜨리잖아요. 모든 음식에 떨어뜨리기도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미역국 바다만 먹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조리 과정을 좀 도와봐요. 어떻게 했냐면 자, 인간이 먹는 국이니까 국은 기본적으로 무슨 베이스야? 물 베이스잖아. 그럼 이제 국에다가 거기다가 마지막에 누가 참기름 떨어뜨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떨어뜨려 보라고. 가서 참기름병을 딱 든 다음에 국에다가 쪼르륵 떨어뜨리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또르륵 떨어진 참기름이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국 안으로 한번 쑥 들어갔다가 얘가 밀도 차이에서 위로 팍 솟아오릅니다.
팍 솟아오르다가 이 국 표면 위에서 기름이 사방팔방으로 쫙 번져나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걸 한 번 보기만 하면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인상적으로 예쁜 모습이 이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맨날 해준 요리만 받아 먹어서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 미역국 끓이고 있을 때 한번 해보라고, 알겠어요? 이때 국국 받아가지고 한번 참기름 한번 떨어뜨려봐. 그러면 이걸 잊어먹을 수가 없어. 우와,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촥 퍼져나가니까 때려서 날아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거 한 번도 본 사람 없어요? 이거? 아, 진짜 이 사람 진짜 이게. 제주 참기름 먹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 해보세요, 알겠죠? 에? 지운다. 하나 더. 이 물바람기비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특히나 경남과학고 1학년 내신 기출에 되게 많이 나온 녀석이거든요. 물바람개비라고 알아요? 아, 몰라요? 그래. 자, 물바람개비가 뭐냐? 짜자자잔. 자, 이게 뭐냐면 거름종입니다. 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거름종이도 좋고요. 아니면 왜 드립 커피 거르는 거름종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종이 필터 있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종이 필터들은 그 물이 잘 젖어요? 물에 잘 안 젖어요? 저기 제주스 커피는 먹어봤어요? 네. 어? 커피요. 어. 먹긴 하죠. 드립 커피 먹어봤어요? 안 먹어. 아, 그래? 아,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정현? 드립 커피 알아요? 그냥 커피숍에서 어.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거름종이가 물에 젖냐고 물어봤을 때 안 젖는다고 답한다고요, 지금? 진짜. 이게 뭘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우, 진짜. 지환아, 드립 커피 먹어봤어요? 네. 그렇지. 거름종이 물에 잘 젖어요, 안 젖어요? 젖었어요. 그렇지. 근데 얘는 뭐야? 뭐 먹어본 적도 없고, 쟤는 뭐 거름종이 물에 안 젖. 기름종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알겠어요? 기름종이 말고 거름종이 정하라. 아, 나 진짜. 기름종이 말고 거름종이. 거름종이는 물을 붓기만 하면 물을 쪽쪽 빨아들여요. 알겠어요? 아, 진짜. 나 진짜. 이거 말이 통해야 지금. 자, 그래. 거름종에서 물을 잘 머금어. 자, 거름종이를 준비를 한 다음. 자, 여기에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 그런 다음에 얘를 가위로 이제 딱 마름을 해내. 그럼 이렇게 쫙 뜯어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잘랐어. 자, 요까지 알죠? 정현, 가위 알죠? 가위. 가위로 종이 잘라본 적 있죠? 그래. 뭘 해봤냐. 하여튼 했어.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실험 창마다 다른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은 투명
테이프를 바르라고 하는 뭐 교재도 있고, 혹은 수정액을 바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한 걸로다가 이렇게 투명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붙여도 되고, 왜 그 흰색 수정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쓱쓱쓱 발라도 되고, 자기는 편한 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딱 바른 상태에서 요 놈을 물 위에 띄웁니다. 그래서 요렇게 물 위에다가 얘를 띄웁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어딘가는 이렇게 칠해져 있겠죠. 이렇게 어딘가 칠해져 있겠죠. 이런 상태로 물 위에 떠 있는 거야. 이때 얘가 소재가 거름종이라고 했지. 거름종이면 물을 머금는다 그랬어? 안 머금는다 그랬어? 물을 잘 머금는다고 했지? 그럼 얘가 물을 여기서 쏙쏙쏙 머금어가지고 얘가 물에 충분히 적셔져가지고 표면 위에 딱 떠 있을 거란 말이야. 축축한 상태로 떠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 위에다가 요 위에다가 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오일을 떨어뜨린다.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얘는 옆에서 본 모습이고 위에서 본 모습이 좀 더 이제 큼직하게 그려서, 자, 수정액을 여기에 발라놨어. 수정액을 여기에 발라뒀어. 그러면 요 위에다가 뭘 떨어뜨리는 거야? 오일을 떨어뜨리는 거라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물을 충분히 머금은 요 그 거름종이 위에다가 오일을 떨어뜨려. 어떻게 되겠어?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어디로 돌아? 이렇게 돌아? 어디로 돌아? 바로 봐. 요렇게 돈다고. 뱅글뱅글 돌아. 마치 뭐처럼 바람개비가 바람에 뱅글뱅글 돌듯이 얘를 떨어뜨리면 돈다고. 재준 왜 돌아요? 아까처럼 어. 오일이 어. 물이 표면 장력 그렇지. 원할 때 퍼지. 그렇지. 자, 어떻게 되느냐? 아까 물에다가 오일 떨어뜨리면 오일이 가만히 있지 않고 퍼져나간다고 했죠. 무슨 차이 때문에? 표면 장력 차이 때문에. 오일보다 물의 표면 장력이 크니까 물 입장에서의 표면이 줄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떨어뜨리면 오일 요렇게 오일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뭘 발라놨어요? 투명 테이프를 발라놨잖아. 이 투명 테이프가 역할이 뭐냐면 이게 턱이야, 턱. 영어로 쓰자면 스레쇼울드요. 문지방. 문지방은 알죠? 저기 누구냐? 정연아, 문지방 알아요? 문지방 알죠? 턱 이렇게 탁 걸려 넘어지는 턱. 그럼 얘가 무슨 특별한 화학적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종이 위에 하나 발려져 있으니까 종이 위에 발려져 있는 어떤 문지방과 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턱이 있으니까 턱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 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턱을 중심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퍼져나가야 될 거라 이런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물리적으로 이 턱을 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턱을 치고 턱을 친다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도는 토크가 나타나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오일만 떨어뜨려도 얘가 뱅글뱅글뱅글 돈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물바람개비 현상이라고 해. 그럼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현상은 완전 다른 얘기야? 똑같은 얘기들이야? 똑같은 얘기들이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뭐냐면 설명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요 표면 장력에 대한 도입 얘기를 했는데 이 표면 장력에 대한 도입 얘기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풀어볼 문제가 저기 뒤에 넘어가시면 저기 뒤에 25페이지 보세요. 25페이지. 25페이지 찾았어요? 25페이지. 자, 2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36번이라고 있을 것이요. 찾았어요? 25페이지 36번이 그 2015년 서울대 기출이거든요. 서울대 기출이거든요. 이게 표면 장력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왜 표면 장력 문제인지 다음 시간까지 고민을 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면 장력이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를 그냥 읽잖아요. 여기서 표면 장력 주제를 끌어내는 학생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근데 여기에 표면 장력에 대한 아이디어가 들어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저 누구냐? 승민, 그다음에 정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 같이 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안 해? 안 해? 안녕. 제주스. 와, 진짜. 와, 사람 진짜. 와, 선생님이 얘기해도 다 무시하고 진짜. 와, 진짜 제주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와, 제주스 진짜. 와, 제주스 졸업하기 전에 한 번만 해줘요. 제주스. 그래요? 그래. 아이고. 오씨, 깜짝이야.